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목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에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추위 걱정 없이 완연한 늦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대전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로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이 16도나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세종과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린 충청을 찾아 세종시로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서 당정 내에서도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일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먼저 국가 균형 발전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특히 세종시로 국회의 모든 기능을 옮기겠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세부 방안도 나올 것이라며 실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한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대전은 중기부가 그동안 20년 넘게 대전과 함께했듯이 앞으로도 대전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이 대표는 대전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 중기부의 강행 의지와는 다른 당정 내에서 속도 조절론이 일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전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대전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 분원 설치 등 지역 현안 해결을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 설계비 127억 원 반영 등을 요청했고 양승조 충남지사는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등 지역 균형 뉴딜 정책 12건을 건의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충청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축소판이라며 대전 대덕특구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세종은 데이터 수도로 성장시키고 충남은 서해안 일대 에너지 전환 모델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예산보다 2.4% 감소한 내년 예산안 6조 6,201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3,005억 원이 증가했으나 기금이 장기 미집행공원 매입기금 축소 여파 등으로 4,631억 원이 줄면서 전체 예산 규모도 작아졌습니다.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671억 원이 증가한 2조 1,87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토 지역개발 예산이 1,735억 원이 줄고 교육 예산도 54억 원 감소했습니다. 대전시는 빠르고 강한 지역경제 회복, 시민과의 약속 사업, 대전형 뉴딜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할 방침입니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를 양성하는 운전자 대학을 운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해마다 시내버스 13개사가 200명에서 300명씩 신입기사를 채용하는데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사별로 채용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각종 비리가 터지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년 전 행정안전부가 당진 평택항 매립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넘긴 뒤 당진시는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며 기나긴 소송 중이죠.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충남도와 당진시 입장에서는 대법원 소송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건을 맡은 대법원 특별부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기택 대법관이 이끄는 대법원 특별 일부가 당진 평택항 매립지를 찾았습니다.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 등이 제기한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판결에 앞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전체 매립지 70%가량인 동쪽 지점을 주민 접근성 등을 이유로 관할권을 평택시로 넘겼습니다. 당진시 등은 이런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현장 검증에 참가한 당진시장은 대법관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등 행안부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실효적 지배권을 가지고 우리 당진시가 행정행위를 해오던 이곳을 반드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장 검증은 당진시와 평택시가 각각 제시한 주요 시점을 잇따라 돌며 진행됐습니다.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는 당진 시민들의 의지는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현장 검증을 마친 대법원은 추가 심리 등을 거치게 되며 내년 상반기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천안 병천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병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를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경 500m 이내에 사람, 차량 출입 금지 명령이 발령됐고 인접한 천안, 청주, 세종 등 3개 시군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축산 차량 진입도 금지됐습니다. 천안에서는 지난달 25일 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국내에서는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 확진이 나왔습니다. 천안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장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한 두정동의 한 클럽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지난 5일 이후 천안시에서는 클럽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에서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됐지만 해당 클럽에서는 손님들에게 춤추는 행위를 허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세로 돌아선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일매일 답답한 일상 보내시는 분들 많죠. 특히 체육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이 우려가 되는데 혼자서 기록에 도전하는 이른바 비대면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마련돼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영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학생이 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벽면을 상대로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30초 동안 떨어뜨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치는 횟수로 기록을 겨룹니다. 농구 코트에서는 실패할 때까지 자유투를 얼마나 많이 성공하는지 측정하고 정해진 거리를 최대한 빨리 왕복 달리게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좀 나태해지고 운동도 좀 안 해서 좀 건강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코로나19 유행으로 각종 학교 운동 종목 대회들이 열리지 못하는 가운데 올해 처음 마련된 비대면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입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하나씩 15개 종목의 비대면 경기를 개발했는데 비록 혼자 하지만 기록을 겨루기 때문에 승부욕도 생깁니다. 실력이 계속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개수도 늘어나고 기분도 좋고 밖에 나와서 운동하면서 살도 빠지고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충남 지역의 다양한 길을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몇 걸음 걸었는지 알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전교생이 몇 걸음 걸었는지 알 수 있어서 경쟁 의식도 생겨서 더 열심히 걸을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체육 활동은 이른바 집콕 생활로 신체 활동량이 급격히 감소된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높이고 비만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소수 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강 걷기를 모든 학교에서 실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각종 운동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고 운동장을 뛰어다닐 그날까지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충남도 내 일부 학교에 먹는 물에서 중금속인 비소가 검출되는 등 학생 건강이 위협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84개 학교 12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부적합 판정된 19개 학교 31건 가운데 공주 모 고등학교가 원수로 쓰는 지하수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등 공주 지역 학교 부적합률이 4.2%로 가장 높았고 서천 3.2%, 청양 2.6%, 홍성 2.2% 순이었습니다. 윤종명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은 편리성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부분 시속 30km로 차량 운행 속도를 제한했는데 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라며 시민 불편과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도로 여건과 교통량,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제한 속도를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주요역에서 역무 등의 업무를 맡은 코레일 네트워크스 노조가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열차 운행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매표 창구가 줄어들고 전국을 담당하는 콜센터가 문을 닫는 등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역 매표 창구에 줄이 늘었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창구도 절반으로 줄였지만 파업으로 2개 창구만 열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주요역 11곳에서 매표 등을 비롯해 코레일의 광역전철역을 위탁 운영하는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 네트워크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열차 운행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매표 창구는 일부만 운영됐고 콜센터는 아예 문을 닫은 채 자동응답 서비스로 전환됐습니다. 노조 측은 코레일 직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자회사에 속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 1년을 일하고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이 지긋지긋한 차별 깨부수기 위해 파업에 앞서 노사는 코레일 직원 임금의 80%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노조 측은 정부의 공기업 임금 인상 4.3% 제한 지침에 막혀 실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올해 안으로 임금 인상 등 기존 노사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계속 지금 그 해결책을 올해 안에 찾아보려고. 철도공사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한 처우 개선을 위한 합의가 벌써 수년째 실행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딴 비리 의혹에 연루된 세종시 의원 3명의 제명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종시 의회가 허울뿐인 윤리심사로 시민을 기만했다며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태환, 김원식, 안찬영 의원의 제명과 함께 민주당이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주시가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에 3개월의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가짜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공주시는 대표자 변경이 잦거나 가짜 기름 판매 등 위반 사례가 있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심주유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짜 기름을 불법 유통하거나 정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에 대한 최근 압수수색에서 청와대에 파견됐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을 살피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환경단체 등은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최재성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관은 김장철을 앞두고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대덕구 A 업체는 흰벌레 유충이 들어간 고춧가루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 완제품 49.5kg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진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성구 B 업체도 고춧가루 33kg의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했으며 동구 C 업체는 두류 가공 통조림 18만 8,856개를 제조한 뒤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지난 8일 서산 시내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족 측은 숨진 A씨가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물었지만 보건소 측에서 허약한 사람들이 먼저 맞아야 한다며 접종을 권유하면서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산보건소 측은 심질환을 가졌을 경우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접종을 안내했으며 같은 날 같은 백신을 맞은 나머지 72명은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당장 백신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각종 시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온실가스의 배출 농도와 유량을 직접 재기 어려운 이유가 굴뚝 내부의 배출 유량을 측정할 때 오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발견하고 배출 유량을 정확히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료 사용량과 배출 계수를 이용한 간접적인 계산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번 기술 개발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기 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산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호주, 뉴질랜드 시장 공략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시는 올해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 대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2개월간 양국 한인마켓 8곳에서 서산 농특산물 판촉전을 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산시는 지난달 부산항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에 보낼 뜸푸기쌀 25톤과 생강 1과, 찹쌀 6과, 조미김 등 10만 달러어치를 선적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결식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 농식품 등으로 구성한 건강식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도는 하트하트 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매주 1회, 모두 12회에 걸쳐 취약계층 아동 400명에게 건강식 꾸러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제66회 정례회를 열고 다음 달 15일까지 35일 동안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본회의 첫날에는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설명을 했고 의원들은 5분 발언으로 시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 안건 75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추위 걱정 없이 완연한 늦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대전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로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16도나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세종과 충남은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아산 1도, 세종 2도, 대전 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17도, 세종과 공주 18도, 대전 19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서천 18도, 태안 17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두 0.5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후반쯤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친구란 뭘까? 너보다 내 마음을 잘 알고 함께 할수록 행복해지는 게 친구야.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될게요. 함께 가는 친구 롯데. I seen it and I want it. I just can't ignore it. Boy, you must believe me. This place is Cat Street. 수제 롱보드를 만드는 덕현 씨의 경쟁력. 네이버.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잇몸병엔 이가탄. 그래서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인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코웨이 정수기 아이콘은 작아진 크기로 주방을 여유롭게 하는 공간의 혁신. 정수기 최초 조용함을 인증받은 소음의 혁신. 온수 버튼이 잠겨 있습니다. AI로 스스로 진단하고 알려주는 편리의 혁신. 모든 필터를 한 번에 쉽게 교체하는 관리의 혁신까지. 모든 혁신을 다 담고도 공간은 더 여유롭게. 상대할 직수 있습니까?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김 셰프님! 이야, 인생작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는데요? 뭘 넣은 거야? 정성? 건강한 잇몸으로 더 맛있어진다. 인사돌 플러스. 더 줄까? 될까? 저도요.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잇몸병엔 이가탄. 그래서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인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